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31일 또 수요일이 돼가지고 이번 주 방송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오늘이 제 방송으로 300회 되는 날입니다. 제가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는데 뭐 이 300이라는 의미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주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많이 쇠퇴됐습니다만은 300회가 벌써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봐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트럼프의 파죽지세라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는데, 이 파죽지세라는 말은 대나무를 깨는 그런 대나무를 자르듯이 이런 뜻인데, 저기 이제 왜 저런 말이 나왔냐면은 대나무는 한번 딱 건드려 놓으면 쭉 잘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힘이 한번 가해지면은 뭐 이렇게 쪼개지는 거가 일도 아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중국 고사성어에 아주 세게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때 파죽지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목을 저렇게 잡았습니다. 뭐 문자 그대로 대나무를 쪼개는 기세라는 뜻입니다. 세력이 강대해서 상대를 거침없이 물리치는 형세를 일컫는다. 1월 15일 날 미국 2024년 미국 선거가 이제 치러졌죠. 미국은 주가 50개인데 각 주가 다 나라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아이오와주에서는 공화당 대통령을 뽑아놓은 겁니다. 이제 거기서 또 언젠가 또 민주당 대통령도 뽑겠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후보가 나중에 결선을 치르는 것이 이제 11월 5일이죠. 지금 선거전이 시작이 됐는데 아이오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1월 23일 날 뉴햄프셔에서도 또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의 승리가 미국 사람들, 미국 언론에서 역사적 승리다, 뭐 히스토릭 빅토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흔히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승리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의미에서 히스토릭 빅토리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차세대 미국의 정치가, 보수주의 공화당 정치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켈리 맥카난이라는 젊은 여자입니다. 1988년생이니까 지금 35밖에 안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아이오와 코커스 그 다음 날 해설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rump didn't just make history, he crushed history. 그러니까 트럼프는 역사를 단지 만든 것만이 아니라 그는 역사를 크러쉬, 그러면 뭐 부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좋은 의미에서 역사를 초월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여론조사하는 사람이 그랬죠. 자기 트럼프 아주 싫어하는데 자기가 이런 일이 올 줄 몰랐다. 트럼프가 도무지 다시 살아난다고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은 이제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15만 달러를 걸라고 그러면은 자기는 트럼프한테 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파괴했다라는 얘기를 아주 젊은 앵커 우먼이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 젊지만은 벌써 책을 3권이나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백악관의 대변인을 했었는데, 제가 이거 맥카나니가 대변인을 할 때 정말 대답을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기자들이 깐깐한 질문을 하더라도 뭐 대답을 전부 그렇게 참 잘했는데, 나중에 저 사람이 회고하기를 자기는 1시간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별의별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할 준비를 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브리핑을 했지만은 하루 종일 일을 했다라고 회고한 것을 봤습니다. 저기 있는 사진인데 뭐 학벌도 대단히 좋습니다. 아카데미 오브 홀리 네임스라고 그래가지고 카톨릭 학교, 여자만 다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에서, 조지타운 대학은 워싱턴 DC에 있는 학교인데 외교학, 국제정치학으로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거기서 스쿨 오브 포린 서비스, 이거 주로 이제 외교관 될 사람들이 다니는 학과인데 거기를 졸업하고,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 가서 몇 년을 공부하고 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플로리다 출신이니까 마이애미 대학원에서 법학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뭐 1%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뭐 아주 공부를 잘한 모양이에요.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하버드 로스쿨을 2016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뭐 할 거를 다 하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조인을 해가지고 대변인을 아주 성공적으로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책이 그 세 권이 있는데 저 중에서 그 맨 앞에 있는 책 The New American Revolution이라는 책은 이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하는 도중에 그 옆에 따라다니면서 미국의 시골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고 워싱턴 사람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러고서 이제 보통 미국의 기성 언론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자기는 보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힐러리가 대통령 되는 거는 뭐 거의 따놓은 당상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그 미국의 풀뿌리, 미국의 보통 사람들을 만나 보면서 지금 미국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트럼프가 당선되리라고 확신했는데 당선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거는 미국의 그 풀뿌리, 미국의 그 시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정치를 보고 있느냐를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유니버시티 프레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뭐 출판사죠. 거기서 그 젊은 사람 뭐 이런 거 나이를 불문하고 앞으로 괜찮을 거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바이오그래피 그러니까 뭡니까 그 한해 그러니까 전기를 써주는 뭐 전기 쓸 나이가 되지는 않죠. 저는 나이가 어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십 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인데 저런 전기를 썼는데 저 사람이 바로 미국에서 가장 힘이 센 백악관의 대변인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저렇게 책 소개가 나옵니다. University Press returns with another short and captivating biography of one of history's most compelling figures. 역사에서 가장 아주 이 컴펠링이라는 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뜻이라죠. 케일리 맥케넌이라는 아주 역사에 뚜렷이 뭐 족적을 남기고 있는 사람의 이 전기를 출판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젊은 차세대 지도자가 되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은 다시 백악관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그 히스토리 빅토리라고 그러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뉴햄프셔 아이오와에서 이긴 거는 2등하고의 차이가 역대 최고의 차이입니다. 역대 최고. 옛날에 2등하고 격차가 제일 많이 벌어졌던 사람이 밥 도리라는데 그 사람이 12%라는데 이번에는 이제 30%가 넘었죠. 그리고 뉴햄프셔에서도 이제 가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1980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거뒀던 승리보다는 큰 승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토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후보 중에서 아이오와에서 이기고 뉴햄프셔에서 이긴 아이오와는 첫 번째 코커스, 뉴햄프셔는 첫 번째 프라이머리인데 이 두 군데에서 다 이겼다는 거는 아주 놀라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거가 현역 대통령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보통 현역 대통령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그냥 상징적인 상대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현역 대통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상징적인 후보가 아닌데 지금 게임을 벌이고 보니까 마치 트럼프가 현역인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애초부터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존재감이 없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보통 선거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은 지금 대통령이 아닌 정당이니까 그래서 10명의 후보가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그 10명이 나왔는데 10명 중에서 첫 번째 선거 1월 15일 날 4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6명이 스스로 사표를 냈는데 스스로 사표를 낸 이유는 여론조사에서 너무나도 트럼프가 압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경선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데 그리고 첫 번째 경선하는 날 4명 중에서 또 2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둘밖에 안 남아있는 그래서 미국 선거 사상 아주 참 특이한 그런 모습의 선거가 진행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하고 니키 헤일리 두 사람이 남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작년 1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한 45% 정도 됐고, 그리고 2위가 드산티스였는데 여러분 빨간색으로 된 겁니다. 한 35% 됐으니까 한 10% 정도 차이가 났죠. 그런데 2023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트럼프가 50% 이상의 지지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미국 시간으로는 그 1월 30일이지만은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 지지율을 보니까 72.6%더라. 그러니까 뭐 공화당 내에서는 압도적인 지지, 현직 대통령 수준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아이오와 코커스를 하는 날 이제 2위, 그 4위 후보는 뭐 그냥 그날로 이제 사표를 냈고, 비백 라마스웨임이라는 그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드산티스도 이제 그 사표를 냈죠. 저 사람들이 그 학벌들이 상당히 다 좋습니다. 드산티스는 예일 대학 출신의 아예 장교로 이라크 전쟁에 갔다 온 사람이고, 저 라마스웨임이라는 사람은 그 지금 기업가인데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자기는 뭐 두 번째 트럼프를 자임한다라고 하면서 나가면서 트럼프를 지지했고, 드산티스도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오와가 카운티가 99개인데 99개 중에서 98개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에서 졌는데 진 곳은 딱 한 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래서 참 미국 역사상 이렇게 압도적으로 아이오와에서 이긴 사람이 없었다. 얘가 하나의 기록이 되죠. 그리고 공화당 뉴햄프셔에서 퍼센트로는 1등이 아닌데, 퍼센트 격차로는 1등이 아니지만은 득표 숫자로 사상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그리고 두 군데서 다 승리한 것은 1976년 이후에 처음이다. 그러니까 48년 만에 가장 놀라운 그런 기록. 그래서 그 우리가 뭐 파죽지세라는 말을 붙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어제 저녁에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제가 방송하기 전에 이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죽지세군요라고 한 분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이 파죽지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앞서가 나가는 것은 unprecedented, 그런 전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례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그래서 역사를 쓴다 또는 뭐 역사를 파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이번 선거 프라이머리, 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니키 헤일리가 얻은 표의 70%는 공화당이 아닌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프라이머리는 꼭 공화당 사람만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오와 코커스는 공화당 사람들끼리 모여서 투표를 한 건데,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등록하지 않은 사람, 사실은 자기는 민주당인데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한테는 트럼프가 싫은 사람들이 대거 투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했냐 그랬더니 니키 헤일리한테 했다. 그 사람이 좋아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트럼프가 싫어서. 나중에 11월 달에는 누구한테 투표할 거냐, 나는 바이든 찍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직접 나올 정도로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또 맹점 중에 하나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떨겨뜨리기 위해서 이제 투표를 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제 압승을 거뒀죠. 그 이후에 2월 8일 날 네바다에서 있는데, 그리고 버진 아일랜드라는 데서 이제 공화당 경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니키 헤일리는 저기에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건 뭐 전부 다 트럼프가 이제 석권하는 그런 표가 되고, 근데 니키 헤일리가 남아있는 이유는 자기의 고향, 자기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출신이죠. 거기에 그 50표가 걸려 있는데 거기서 한번 한번 업셋,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운 얘기지만은 한번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래서 2월 24일까지 한번 버텨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한 주에 상원의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두 명인데 팀 스코트라는 사람하고 린지 그레엄 아주 유명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둘 다 민주당인데 공화당인데 이 두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로 이제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원 의원이 7명입니다. 그 주는 7명 중에서 6명은 공화당이고 1명이 민주당인데 그 6명 중에 5명이 트럼프를 또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11월 5일 날 선거할 때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이제 9표를 가져갑니다. 9표라는 것은 상원의원 2명, 하원의원 7명을 합친 숫자예요. 근데 그중에서 지금 7표가 벌써 이미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직 주지사,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의 후배입니다. 현직 주지사, 현직 부주지사, 뭐 검찰총장 이런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정치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린지 그레엄이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키 헤일리가 나쁜 사람이거나 못난 사람이 아니다. 다만 오늘날의 미국을 이끌어갈 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트럼프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그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보니까 트럼프하고 헤일리가 63%대 25%, 저거는 여러 개를 평균을 낸 거랍니다. 평균 38%가 앞서고 있었다. 최근에 보니까. 제가 오늘 것도 한번 찾아보니까 오늘 것도 트럼프가 65.9%, 그리고 헤일리는 31.5%, 그러니까 34.4%가 차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월 24일까지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뭐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가, 그리고 헤일리는 자기 정치적인 고향, 그리고 뭐 태어나고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인데 여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은 아마도 그때는 뭐 물러나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또 가장 빨리 한 큰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고, 그래서 그 뉴트 깅리치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번 선거는 경선보다는 본선이 훨씬 더 긴 선거다. 그러니까 왜 양쪽에서 뭐 저쪽은 아무래도 뭐 바이든이 자기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는 후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상 가장 긴 본선이 치러지는 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이제 뭐 레이스 이즈 오버라는 말을 할 수 있죠. 뭐 능히 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뉴트 깅리치, 저 사람은 미국 공화당을 오늘의 공화당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 하원 의장을 지내면서 이제 공화당 숫자를 민주당보다 더 늘린, 미국은 말이죠.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공화당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은 민주당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2명 정도 될 정도로 그 대중적 지지를 민주당이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표시 볼 텐데, 그거 전에 테드 크루즈, 그 뭐 텍사스의 아주 유명한 상원이죠. 마코 루비오, 저 사람도 플로리다의 아주 괜찮은 상원의원이고, 이런 사람들 중진급들이 대부분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아주 그 뭐 이게 백도 튼튼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리고 최근에 그 트럼프가 또 하나 그 우군을 만났는데, 보통 미국의 재벌들이 민주당입니다. 그 민주당이 과거에는 노동자의 정당이 민주당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바뀌었어요, 공화당으로. 근데 미국의 그 이 큰 재벌이죠, JP 모건의 그 CEO 제미 다이먼이라는 사람이 트럼프의 정책은 다 맞았다. 대체적으로 미국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이었다. 그리고 많은 민주당 사람들이 그 미국의 마가 운동, 그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운동을 뭐 되게 촌스럽고 투박하고 이렇게 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 편이죠, 저 사람은. 바이든이 계속 마가 운동을 폄훼하면은 오히려 바이든이 당선되는데 큰 손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그리고 트럼프 right about NATO. 그 나토가 뭡니까? 미국의 동맹인데 트럼프가 동맹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트럼프의 나토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동맹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당신네들도 역할을 하시옵니다. 왜 우리가 당신네들을 다 지켜줘야 됩니까? 그런 소리죠. 독일, 뭐 벨기에 이런 나라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영국한테는 정말 트럼프가 좋아했죠. 왜? 모든 미국의 싸움에 영국은 같이 따라다니면서 싸움해주는 나라입니다. 트럼프가 동맹을 우습게 보지 않았습니다. 동맹의 역할을 안 하는 나라한테 뭐라고 그런 것이죠. 이미그레이션, 이민. 지금 트럼프는 불법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코노미, 경제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옳았다라고 미국의 이제 재벌 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트럼프가 금년에 그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거는 그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뉴햄프셔의 경우를 보니까 나는 보수입니다 하는 사람의 88%가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나는 공화당입니다의 74%. 그리고 소득이 5만 불 안 되는 사람들. 예, 여러분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나라도 더 많죠. 미국도 그렇습니다. 70%. 그리고 대학교 안 나온 사람들의 66%. 예,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미국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 그리고 조금 좀 중산층 또는 그 이하 이런 사람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트럼프를 열정적으로 지지한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층은 탄탄합니다. 이번 2024년에 낙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근거가 되죠. 예, 요것도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공화당이 놀랍게도 기업가들의 정당 옛날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더 리퍼블리칸 워커스 파티 노동자의 정당이 됐습니다. 여러분 재벌도 한 표고 노동자도 한 표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공화당이 이제 그 앞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할 거다라고 주장한 그 F.H. 버클리라는 정치학자입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 공화당이 이렇게 변했다. 그리고 이 변한 세력이 트럼프를 지지해서 2016년에 됐고 그것이 지금 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기독교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중도. 그러니까 이제 뭐 세계화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미국만이 아니라 트럼프 얘기로는 모든 나라가 자기만 잘 살도록 노력합시다라고 유엔에서도 얘기하고 그랬었죠. 예. 이것도 놀라운 그 표인데 보세요. 2021년에 공화당하고 민주당은 49% 40%로 민주당 사람들이 한 10%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2021년 3분기에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공화당 사람이 숫자가 더 많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된 다음에 민주당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그 상황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 숫자 물어보면 공화당이 언제든지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항상 많았죠. 제가 그 유학할 때는 뭐 몇십 년 전이지만은 거의 2대1 정도로 민주당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바뀌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을 노동자의 정당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정치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그 뭐 또 비판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너 아직 트럼프 좋아하느냐라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뭐 미국에 투표권도 없는데 누구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저는 국제정치학적으로 그리고 국제경제학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리한테 안보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투표권은 없지만 투표하라고 그러면 나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에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 사람마다 선호가 다른데 지금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라고 그러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렇게 그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데 2025 위에 파란색으로 20이라고 쓰고 밑에 25라고 썼는데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 해가지고 이거는 미국에서 제일 보수주의의 그 정통파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저 책은 뭐 한 900페이지가 넘습니다. 거기 나왔는데 미국의 보수주의자가 정권을 잡으면은
우리가 제시한 이것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뭐 미국의 풀뿌리 연구소죠. 가난한 사람들이 10불, 5불 이렇게 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그 보수 연구소인데 저 연구소에서 이제 저거를 자주 간행합니다. Mandate for Leadership이라는 거를. 그런데 저 책을 보고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일 잘했던 사람이 맨 처음에는 그 레이간 대통령이었습니다. 저 연구소의 판단에 의하면은 Mandate for Leadership을 레이간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50% 정도 달성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에 나왔던 또 Mandate for Leadership이라는 책이 있었죠. 거기에 60% 이상을 1년 만에 달성을 했다. 그래가지고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정책을 빨리 실용화시킬 능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하여간 900페이지니까 뭐 얼마나 자세하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그 여기서 국제 경제 그리고 안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미국 보수 주자들은 어떻게 그 세계를 보고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저거는 트럼프가 이제 많이 이 답습을 하게 될 겁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은. 그래서 제가 그 금년 중에 저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제가 그 숙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아주 그 좋은 그 자료를 아젠다 47이라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아젠다 47이라는 거는 저것 자체가 선거운동이 되죠. 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47대가 됩니다. 45대 대통령을 했고 그리고 재선이 안 돼가지고 이제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 됐고 다시 하면은 47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7대를 생각을 해가지고 아젠다 47이라는 걸 해갖고 지금 다 그 상당히 괜찮습니다. 읽어보면은 이게 그냥 허방이 아니라 뭐 저 사람은 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많은데 예측하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공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아젠다 47 우리가 저것도 보면서 저것이 실행이 되면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그리고 뭐 외교라는 것은 둘이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그 전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는 한 사람은 뭐 한미동맹을 별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대통령이 우리가 한미동맹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한미동맹 소중하지 않아라고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은 일본과의 동맹을 얼마나 소중히 했습니까? 영국과의 동맹은 또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동맹 관계가 좋다 나쁘다 이건 둘이 하는 겁니다. 둘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몇 가지 중에서 이제 제가 제목 하나만 읽어보니까 베테랑이 집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베테랑이 뭡니까? 예비군이죠. 전쟁 나갔다 온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그러죠. 그 미국에 전쟁 나갔다 온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집도 없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아젠다 47개 중에 하나가 Ending Veteran Homelessness in America. 미국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다 온 사람이 집이 없다. 이거 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No welfare for illegal aliens. 불법 이민자한테는 복지를 제공하지 않겠다. 지금 뭐 미국은 복지 국가라고 그래가지고 뭐 모든 사람한테 복지를 제공하는데 일리걸 에일리언한테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아메리칸 아카데미라는 저것도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저 사람은 그랬습니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랬어요. 공산주의는 안 된다 미국에서. 그래서 그 아메리칸 아카데미에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온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걸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미국 대선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될 가능성도 뭐 적지 않은데 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이 파일로트 스터디를 한번 해본 그런 그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중에 아젠다 47
그리고 아까 말한 Mandate for Leadership 거기에 나온 얘기들을 좀 읽고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